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5시는 조금 제가 이 영상 녹화하기에 조금 빠른 것 같아서 6시로 남겨볼까 생각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 영상을 기왕에 촬영하는 거 그날의 신문 헤드라인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신문이 이게 6시가 넘어야 와요. 6시가 넘으면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원래 새벽 사람이라 날이 새면 바깥을 뛰어나가야 돼요. 화나면 운동하러. 새벽이래야 제가 뭐 하고 싶은 말도 머리가 밝고 개운하고, 저는 원래 공부도 이 새벽에 합니다. 매일 신문을 이렇게 머리 기사라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50년 후, 100년 후에 그 좋은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현실성, 시사성이 있어가지고 이 인성종 소리가 시사를 곁들여서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문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게 신문이 전에는 4시, 5시 이렇게 왔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이제 배달 코스가 늦게 잡혀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어제 건데, 어제 신문은 일면에 큰 제목들이 남겨 있습니다. 뭐 거꾸로 봐도 보이다. 뭐 제대로 딱 걸어놓고 하면 좋은데, TPP라는 게 이제 어제 그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일보는 TPP라고는 안 썼지만 풀어가지고 슈퍼경제동맹, 환태평양 슈퍼경제동맹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한국은 빠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도 뭔가 헤드라인이 나올 건데, 경제, 국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그날의 헤드라인은 재미가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그 많은 기자들이, 수백 명 기자들이 취재해 온 것 중에서 베테랑들이 그것을 선별해서 그날의 톱 뉴스로 그 일면에 머릿기사로 얹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세종인성학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우리 학당의 어린이들과도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배우는 공부에서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문에서 한 번씩 이렇게 듣기만 해도, 근데 뭐 아이들이 뭐 TV 뉴스를 안 보고 이런 영상을 잘 안 보니까, 이런 게 뭐냐, 이런 것을 뭐 제가 무슨 대단한 뭐 평론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씩 이렇게 짚으면은, 그러면 이해하는데,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이는 원인, 동기부여, 이런 거는 될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헤드라인은 저렇게 나와 있지만, 현상은 정치가 교육도 다스리고 경제도, 사회도, 치안도, 국방도, 안보도 다스리는 건데, 정치가 지금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김무성 대표 와 청와대와의 각세움, 이런 거 헤드라인으로 자주 나와요. 이게 그때 하루 늦게라도 이걸 어제 거라도 이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공천에 그냥 빠져들어가 가지고 저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 국민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저들이 어떡할 거예요. 내일 하면 내야지. 그 세금 갖다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국정감사
뭐 그냥 사람은 똑같은 이 입장을 이렇게 말할 수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할 수도 있고 일단 정권 잡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머니 챙기는 데 있어서 TPP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들어갔는데 12개 나라가 태평양을 이렇게 고리로 두고 미국 여기 남미 이쪽으로 베링해를 거쳐서 이렇게 이 밑에 호주까지 이거를 동그랗게 해서 환태평양이라고 해요. 이 환태평양 경제동맹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하는데 한국은 그 빠졌어요. 빠지면 연간 뭐 얼마가 손해다. 들어갔으면 얼마가 이득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GDP의 1.8%가 손해다. 1.8%.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겠지만 5.8%가 안 되는지 난 그런 게 걱정이. 뭐 손해가 금액으로 얼마다. 4천억이다. 연간 4천억인데 이득은 들어갔을 경우 1조 원이다. 그게 맞을까요? 아무튼 세계에는 큰 축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톱 G1,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G2, 일본 G3. 원래 일본이 앞섰었는데 지금은 중국한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신국제구도에서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처럼 반목처럼 대립처럼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화면이 세종인성학동 화면이 낫지 그런 것이 해자되고 있는데 아직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려면 멀긴 멀었어요. 멀긴 멀었으나 총 생산량은 잠시 후면 따라갑니다. 지금 미국이 연간 우리나라는 1조 달러 정도라고 1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만 미국은 15조 달러가 좀 넘어요. 일본이 한 5조에서 6조 달러. 그런데 중국이 바닥바닥 3조 달러, 4조 달러 하다가 따라와서 지금 5조 달러, 6조 달러 추월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량을 이거 한 15년, 20년 사이에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많아지는 거죠. 농산물로부터 공산품까지 지금은 뭐 우리의 산업들이 거의 다 중국한테 뺏겨서 경쟁이 안 돼요.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대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만들면은 이것이 10만 원, 5만 원 받아야 채산성이 맞는데 중국에서 만들면 10,000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이것도 내가 10,000원인 가지고 산 건데 이게 방송 타이머입니다. 이게 방송용 타이머야. 이거 한국인이 만들면 5만 원 줘야 돼. 왜 그렇습니까? 고임금이라. 물건은 그럼 한국이 더 잘 만드느냐? 더 잘 만들죠. 근데 그 더 잘 만드는 것이 어느 각각 틀려서 중국이 더 잘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국이 더 잘 만들죠. 국제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안 팔리고 말하면 우리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중국 가게는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20년 후면은 15년이나 20년 후가 될 것 같으면 미국이 30조 원, 20조 원 된다고 보면 중국이 따라가서 앞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국제 경제 구도, 역학관계, 역학구도죠. 그런데요, 이것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가 이거 이렇게 오래 해도 돼? 이거 할 얘기 딴 거 있는데 그 구도가 양날 각을 세우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진짜 머리 깨집니다. 내가 볼 때 머리 깨져. 왜 깨지냐? 아, 중국 편도 못 들고, 미국 편도 못 들고, 이거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자 하나에 남자가 둘 이런 식으로 드라마처럼 뭐 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도 외교 관계에서 전성절 그런 박 대통령 참석 관계 등에서 그런 일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단 개인별 미국은 3억이고 중국은 뭐 13억, 14억, 4배 이상, 5배 가까이 이렇게 돼 인구가.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 총 생산 뭐 1조 달러, 10조 달러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도 배당분은 미국에 비해서 20%밖에 안 되죠. 그것까지 극복되려면 뭐 100년 가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는 더 어림도 없고 우리 아들 세대에서도 그게 잘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더 하게 되는 게 이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제라는 것은 그 밑에 안보라는 게 있고 안보 밑에 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경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시사나 경제 정치 해설에서 듣기가 참 만만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실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력에서 강하냐. 똑같은 이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러 가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5만 원 하지? 아니야, 10,000원만 해. 아니 5만 원, 10,000원, 5만 원, 10,000원. 그러다가 나중에 조정이 돼서 2만 원, 3만 원 됐어. 2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반반해서 25,000원씩 하자. 딱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지난번에도 기분 나쁘게 하더니 말이야. 이렇게 한번 했다 이거요. 그것이 뒷심입니다. 그게 힘의 논리예요. 군사력에서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25,000원씩 할 것이 2만 원, 22,500원, 27,500원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하면 자동차만 잘 만들고 인터넷 아무리 잘 만들고 머리 아무리 우수해도 이 무력이 돼서 하는데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 말이야 이렇게 돌아서면 저놈이 뭘로 복수를 할지 몰라. 그러면 다른 거 군사적인 면에서 해롭게 한다거나 위해를 당한다거나 지금 분쟁 지역에 있는 무슨 뭐 어떤 독도라든가 센카쿠 열도라든가 이걸 가지고서 말이야 거기에서 무슨 이래 뭐 항공모함 갖다 띄우고 뭐 이렇게 하고 너들 탱크 몇 대야? 너들 공군기 몇 대야? 스텔스 몇 대야? 이렇게 그런 것이 자꾸 아이고 그러니까 이 군사력에서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이 이제 아등바등 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중국이 지금 일본을 경제만 추월한 게 아니라 군사도 추월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이 중국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한테는 뭐 한 10%, 20% 수준이지만 일본은 그동안에 평화헌법에 묶여가지고 무기 개발 이런 거, 군사력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에 이제 안보법 통과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괜히 그 주먹 자랑하고 무기 자랑하려고 통과한 게 아니고 경제 논리에서 내가 똑같은 무 하나를 갖다 파는데도 힘 강한 놈 거는 10원이라도 더 받아요. 그래도 더 비싸도 그놈 걸 사게끔 돼 있는 게 이 아주 똑같다니까요. 우리 그 개별 국가의 시장 논리나 이웃과의 관계나 똑같다니까요. 아 그만합시다. 아, 이거 많이 갔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잘 몰라서 말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내 말을 들을 때는 뭐
1%나 2%는 그것도 어떤 단어 내가 말해놓고 나서도 FTA를 갖다가 뭐 TPP라고 할 수도 있고 IAIB를 갖다가 뭐 IAIT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예. 어제 제가 감동을 먹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근데 참 좋은 친구인데 한 걸음도 걷지 못하니까 그 부인이 콩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콩팥을 가지고 한 5년을 잘 살았는데 그 콩팥이 또 한 5년 얼마 되니까 이게 또 기능을 잃더라고요. 지금 투석을 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가 그 사람이 술도 먹고 나는 뭐 술을 원래 안 먹지만 술도 먹고 친구 관계가 괜찮고 책을 많이 보던 친구예요. 하여튼 붙들고 하여튼 책을 안 들고 다니는 날이 없어요. 하여튼 책이란 책은 뭐 무슨 책이든지 책을 뭐 별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많이 보던.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본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 분야를 박학다식합니다. 나는 책을 좀 편식형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책을 비소설류, 소설 뭐 그런 잡것 같은 생겨지는 거 하여튼 만화책까지 막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봐요. 편식을 좀 해요. 그 친구는 다양하게 봐요. 참 좋은 친구인데 딱 병원에 들어놓으니까 1년, 2년, 3년 차츰차츰 다 친구들이 끊겨 나갔습니다. 그 친하던 사람들도 같이 동업하고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안 와요. 지금은 완전히 끊겼어요. 예전에 사람들 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도 안 아플 때 건강할 때 얘기지 병실에 들어있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자식도 그런데 친구들이 오게는 약할 걸 웃어요. 뭐 없을 일이지. 근데 꼭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마음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을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2달에 한 번 정도. 하여튼 15년, 10년 넘게 2달 정도에 한 번은 꼭 갔어요. 가서 뭐 어떡하 가서 지난 이야기,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손자, 손녀들 이야기, 그 집 아들하고 그 집 외손자하고 내 그 송경이하고 나이가 같아요. 대웅이하고 우리 송경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 같이 그 집엔 딸이 아기를 낳고 우리 집엔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그때부터 하여튼 오랜 친구니까 친구한테 이번에는 많이 늦었습니다. 통화는 하다가 통화는 했죠. 계속 미국 갔다 와서도 아니 미국까지 갔다 와서 보고도 안 해? 아니 보고를 하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갔다가 미국 갔다 와서 참사랑 박정선 목사님 전화하는 건 급했는데 이제 늦어서 통화도 늦고 가보는 것도 어제서야 갔습니다. 갔는데 참 감동을 받고 온 것은 그 집 아들이 나이가 많아요. 사는 거는 원래 시골에서부터 부자고 원래 시골의 재산을 또 팔아다 다 썼나 병원을 생활을 뭐 한 20년 가까이 하니까 근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콩팥 주고 식당 하는데 식당 잘 돼요. 그 집에 그 아프다 보니까 보험을 뭐 한 달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아는데 하여튼 참 부인이 콩팥을 줬을 때 내가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대전 중구청에서 그 아름다운 주민 가정의 식당이라고 많이 들어와서 식당도 한참 잘 되고 지금도 그 팀들이 식당에 오고 그래요. 지금은 장소를 옮겼지만 그때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없었잖아요.
세상으로 탈영해 나갔잖아. 참, 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참, 그 남편이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할까. 남편이 얼마나 부인한테 잘했느냐는 건 내가 알아요. 좀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느냐. 시끄러! 전화도 하면 끊어! 라고 확 끊고. 남편이 그렇게 그렇게 해야 여자들이 잘하는가 봐. 알았어. 끊어. 나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 중이거든. 그건 거기 있다가 얘기해. 나같이 이렇게 말한 게 아가씨 이렇게 하는데 끊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부인 잘하더라고요. 야, 그거 참, 난 그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야, 저런 부인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근데 어제는 나갔더니 아들이 장가를 간대요. 아,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걔가 여동생 아까 말했는데 여동생은 10년 전에 갔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송경이하고 같이 같은 해에 거긴 아들 낳고 우린 딸 낳았다 그랬잖아요. 노총각이 돼가는 게. 나이가 많은데 직장은 뭐 그 무슨 기업에 하여튼 대기업에서 기능직으로 있어요. 이천에서 있다대. 이천에. 난 이천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기업체가 이천에 큰 게 있으니까 거기 있다 하더라. 그 아들이 씨름을 했습니다. 학생 때 씨름을 하면 몸이 막 이만해요. 근데 그 몸이 어디 가? 지금도 그렇게 거구죠. 근데 결혼에 대해서 개념이 없대요. 없을 수밖에 없지. 결혼의 개념이라는 건 좋아하는 남녀가 생기면 바로 생기고 안 생기면 영원히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고서 나이가 먹어갈 것 같으면요 인생이 고달퍼서 그거를 환경에 적응하라고 무개념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자기가 스위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야. 걔는 결혼할 생각도 안 한다. 결혼 뭐 요즘 삼포시대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결혼 자꾸 묻기가 나쁘.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런가 하면 너무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명절 때 너 결혼 안 하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친구 간에도 결혼했어? 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기가 그러면 몰라요 내가. 근데 15년 20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들어 있는 사람인데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그런데 얼마나 며느리 아들 결혼하는 거 생각이 나겠어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런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우리 인성학당에서 얘기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감이에요. 나는 결혼한다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날짜까지 잡혔어요. 11월에 이게 주일날에 결혼식이 2개나 있어요. 아주 떼지 못할 사람들. 그게 이제 전부 다 어떻게 통장 처리하고 말아야 되는데 주일날 잡았다고.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상견례해서 날짜까지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것을 누가 소개를 해서 어떻게 만나 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라고 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두루노 있는 친구가 자기가 소개를 했다는 거 흥미가 딱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중매래. 어떻게 중매를 해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돈도 못할. 바로 이 병원에 간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간호사더라고. 시끄러운 스타일이 아주 그냥 말이 별로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간호사를 보니까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걷지도 못하는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벌써 그렇게 오래 있는 환자가 그 간호사를 탐을 낸들
간호사가 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보니까 환자가 어른이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하더래요. 결혼 애인 없다고 그래서 애인 없고 뭐 저래서 한 번 남자가 있는데 만나 하나 볼 테 내가 하나 소개를 해볼게. 미팅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됐대요. 근데 만났다가 둘이 차 한잔 마셔보고 아니면 관둬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더래. 그 뭐 이렇게 직장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그런 걸 얘기하고 누구냐고 묻길래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인데 그냥 내가 그 말이 나와서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래요. 그래서 걔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보라 그랬더니 저들이 말하는데 이게 뭐 그냥 뭐 엄청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 되도 않는데 며칠 되도 않는데 근데 뭐 한 2살인가 3달 됐대요. 근데 날짜까지 자꾸 뭐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연분이 따로 있다. 그렇게 못 만나서 환장한 사람 같이.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간호사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느냐? 어떻게 그 간호사를 말씀 중에 간호사가 여기 우리 층에만 많은 간호사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많은 간호사 중에 나중에 안 얘긴데 그 애인이 없는 간호사는 이 간호사뿐이다. 이 얘기는 나중에 들었대요.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모두가 애인이 있는데 그 간호사만 애인이 없다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그 눈에 띄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만나서 둘이 그 퉁퉁하고 그런데 그 어떤 얘기가 나는 왜소한 사람이 아주 싫습니다. 믿음직하고 아주 그 몸이 그렇게 크니까 그게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 친구 말을 그대로 그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난 그렇게 둘이 금방 불이 붙어서 날짜까지 그렇게 금방 잡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죽고 못 산대요. 막 내 옆에서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그게 연분이다. 그게 짝이다. 하나님이 지은 짝을 만나면 아주 그냥 죽는다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미친 듯이 사랑해야. 부부학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부부학의 타이틀로 그런 게 나와요. 죽고 못 산다고 하지 않는 건 짝이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이게 웬일이냐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반쪽을 만났으니 몸이 그게 뭐 몸이고 정신이고 하나도 없지. 그게 짝이다. 그래 둘이서 하여튼 앉아가지고 계속 웃다 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미나. 어떤 재미란 게 아니야. 뭐 결혼한다고 가전제품 산 이야기 저거 다 하는데 그 굉장히 재미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한 말이고요. 지금부터 이런 걸 이제 미괄식이라 그래요. 나중에 끝에 결론을 짓는 거. 이제 처음에 결론을 지어놓고 말한 건 투괄식이라고 그래요. 미괄식인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인성학당 이야기냐? 하나님은, 스승님은, 부모는, 어른은 건강하나 병이 들었으나 환자로 병상에 누웠으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했네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걔 장가 드리려고 잘 아팠네. 아니 안 아팠으면 그 짝 지어 줬겠어. 그건 좀 너무 가한 것 같다. 이 병원으로 와가지고 참 잘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버지가 아프다고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렇구먼. 친구를 보니까 그거 건강했으면 그 짝 지어 줬겠어. 둘이 만났겠어. 바로 요 대목입니다.
누워서 15년, 20년을 병상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참 초중증 환자예요. 뭐 장애 뭐 급수라는 건 이제 1급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급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뭐 침대가 자기의 그냥 집이요. 근데 부인이 얼마나 영양 관리를 잘해주는가. 냉장고에 뭐 골고루 같은 철다라 홍시 오징어 뭐 하여튼 뭐 볶음 무슨 삼겹살 무슨 찜 하여튼 알고 그 뭡니까 견과류. 야, 그 세상에 냉장고에 하도 잘 먹으니까 눈빛도 반짝반짝, 말소리도 또랑또랑, 얼굴도 그냥 깨끗해요. 단지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병에서 최고의 치료는 음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 주사, 그 부러진 거 그런 거 말고, 근데 이 내과 계열 이런 계열에는 음식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이고 콩팥을 떼어준 남편인데, 신장을 하나를 떼어준 남편인데 얼마나 그 신경 쓰겠어요. 이에게 좋은 게 무엇인가. 하여간 먹고 그것만 또 식당을 하니까 계속해다가 교대로 계속 갖다 주래. 거기 가면요 내가 배가 이것만 해가지고 옵니다. 뭐 먹어봐.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왜 부부가 돼서 사는가? 안 해준다고 서로 야가가리고 그 집은 아무것도 못 해줘요. 남편이 해줄 게 뭐가 있어? 어디 놀러 한번 못 가요. 그래도 무슨 날이 되면은 그냥 딸, 아들, 손자 전부 다 병원으로 또 몰려와. 그냥 그 할머니까지만.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웃음소리에서 이렇게 웃어요. 고성으로. 그렇게 웃고 더 그런 게 사람이, 이야, 저렇게 사는 그 행복한 웃음. 거기다 아들을. 그러면 그 며느리감이, 내 친구가 그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맨날 우거지 생활을 하고 당해나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표정이나 짓고 그랬다면 그 집 며느리 된다 하겠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다움이라는 게 어른다움, 시아버지다움, 아버지다움, 남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근본에 무엇이 있는 것 같으면 심성이 있다. 인성이죠, 인성. 어떠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병실에 있든지 더운 데 있든지 추운 데 있든지 하여튼 간에 그 환경은 그건 자기가 환경으로 보고 인성은 인성대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인성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웃어요. 잘 웃고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내가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어떤 달은 한 달에 두 번도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 계속 가다 어쩌다 2달에 한 번. 이번에 많이 늦었는데, 미국 가고 뭐 어쩌고 하려고 이번에 많이 늦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느낌이 없으면 나도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느낌이 자기 느낌하고 맞질 않으니까 안 오는 거겠죠. 나는 그 집의 느낌이 맞는 것이, 그 집 딸, 아들, 부인, 그 아이들, 2남 1녀인데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 같고, 걔들이 아주 야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니까, 그 친구가 아픈데 내가 그 꼼짝도 못하는 친구 딱 하나예요. 병상에만 15년. 그러면 내가 더 자주라도 가봐야지. 할 일 없으면 거가 놀아야지. 그런 가면 건강한 사람들이야. 저들이 잘 놀고, 저들 뭐 차 타고 잘 돌아다니고, 안 아픈 사람이야 나하고 놀 새가 어딨어. 더 잘난 놈하고 놀아야지. 근데 내가 가면 극진하게, 하여튼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가. 어제도
가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투석을 끝날 시간 돼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안 받더라고. 그 다시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내가 한 15분 후면 도착을.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가서 만났는데, 자, 제 말은 간단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심성이 중요합니다. 마음 바탕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놓고 병상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인데 얼마나 그 고민이 많았겠어요. 다른 아이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 짝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이 간호사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자기 아들을 자기가 선수, 그저 사람을 감동 먹이는 게 두 가지요. 그 부인이 콩팥을 줘서 감동을 먹이더니 그 병상에 15년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그 중신을 해서 중매를 해가지고 장가를 보내다니 참 감동입니다. 감동. 거기에는 그 간호사가 본 그 내 친구의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이 집 아들이라면 내가 가서 살아야 되고 어쩌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살아도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사람이 당사자가 문제 아니냐.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만나보나 걔가 진짜 연애도 안 해보냅니다. 그 집 아들이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관심 없어. 그야말로 관심 없더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 그래서 짝이 있다. 나이가 몇 살에 만나던 하나님이 지은 짝이 있다. 그 짝이 찾아오고 만나게 돼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아버지의, 이웃의, 누구의 친구의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식을 위해서, 우리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아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